60세 이상이라면 꼭 들어보셔야 할 이야기가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나이 들면 다리 힘이 약해지고 근육이 줄어드는 건 당연하다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의학적으로 보면 이건 절반만 맞는 말입니다. 진짜 이유는 따로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유는 지금 여러분의 식탁 위에 올려놓은 음식과 깊이 관련되어 있습니다. 최근 국제노인학 저널 Journal of Gerontology에 발표된 연구를 보면 60세 이후 근육량이 줄어드는 속도는 단순한 노화보다 영양 결핍과 잘못된 식습관에서 더 큰 영향을 받는다고 합니다. 특히 단백질 섭취는 충분한 것 같아도 흡수율이 낮거나 잘못된 시간대에 먹으면 근육은 조용히 줄어듭니다. 저는 진료실에서 수많은 어르신들을 만납니다. 박사님, 다리에 힘이 없어요. 계단만 오르면 숨이 차고 의자에서 일어나기가 힘듭니다. 그럴 때 제가 묻습니다. 혹시 식사 시간은 어떻게 되세요? 저녁에 단백질은 챙겨 드시나요? 그러면 대다수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아침에 밥과 국, 김치만 먹고 저녁은 밥 대신 과일로 가볍게 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반전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저녁에 가볍게 먹어야 건강하다고 믿지만 근육을 지키려면 오히려 저녁에 단백질을 꼭 보충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근육의 회복과 재생은 밤에 자는 동안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흥미로운 사실 하나 말씀드릴까요? 일본에서 진행된 연구에 따르면 같은 단백질 양을 섭취하더라도 아침에 먹은 그룹보다 저녁에 먹은 그룹이 근육 보존 효과가 훨씬 높았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 몸은 낮 동안 움직이며 근육을 소모하고 밤에는 그 손상된 근육을 회복하는데 이때 단백질이 재료로 쓰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학계에서는 아직도 논쟁이 있습니다. 단백질은 하루 총량이 중요하다라는 의견과 시간대가 더 중요하다라는 의견이 팽팽히 맞서고 있습니다. 저는 환자분들께 이렇게 묻습니다. 만약 하루에 같은 돈을 쓴다면 꼭 필요한 순간에 쓰는 게 더 이득 아닐까요? 음식도 마찬가지입니다. 필요한 순간에 들어온 영양이야말로 근육을 살리는 힘이 됩니다. 이쯤에서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은 지난 24시간 동안 단백질을 언제 드셨나요? 아침, 점심 아니면 저녁 혹시 어제 저녁을 가볍게 넘기고 과일 몇 조각으로만 끝내셨나요? 그렇다면 오늘 아침에 다리가 더 무겁게 느껴지는 게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오늘 영상 끝까지 보시면 근육이 빠지는 진짜 이유와 함께 의사들이 잘 말하지 않는 3가지 숨겨온 음식을 알게 되실 겁니다. 그 음식들이 바로 근육을 지키고 다시 되살리는 열쇠입니다. 혹시 지금 어느 도시에 계신가요? 댓글로 남겨주시면 이 방송을 함께 보는 시청자분들과 교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시면 더 많은 어르신들께 이 귀한 정보가 전달됩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하겠습니다. 다음 부분에서는 많은 의사들이 잘 알려주지 않는 첫 번째 음식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이 음식은 고기나 계란보다 더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마 들어보시면 놀라실 겁니다. 여러분, 근육을 지키기 위해 가장 먼저 떠올리는 음식은 무엇인가요? 아마 많은 분들이 고기, 달걀, 생선을 생각하실 겁니다. 물론 중요한 단백질 공급원이지요. 하지만 의사들이 잘 말하지 않는 또 다른 원천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콩류, 특히 검은 콩과 병아리 콩입니다. 놀랍게도 최근 연구에 따르면 콩 단백질의 흡수율은 고기 단백질 못지않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특히 60세 이후에는 위산 분비가 줄어들고 소화 효소가 약해지기 때문에 고기 단백질을 온전히 흡수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반면 콩 단백질은 분자 크기가 작고 식이섬유와 함께 소화되면서 노년층에게 훨씬 부담이 적습니다. 제가 진료실에서 만난 72세 여성 환자분이 있습니다. 늘 고기 위주의 단백질만 챙기셨는데 오히려 소화불량과 속쓰림이 잦았습니다. 그분께 식단에 콩 단백질을 추가하도록 권했습니다. 2달 후 다시 만나니 놀랍게도 체중은 그대로인데 다리에 힘이 붙고 의자에서 일어나는 동작이
훨씬 수월해졌다고 하셨습니다. 여기서 흥미로운 디테일 하나 말씀드릴까요? 콩에는 단순한 단백질 외에도 이소플라본이라는 성분이 들어 있습니다. 이소플라본은 여성 호르몬과 유사하게 작용하여 근육뿐 아니라 뼈 건강에도 큰 도움을 줍니다. 그래서 서양에서는 콩을 자연이 준 호르몬 밸런서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하지만 학계에서는 이런 논쟁도 있습니다. 콩 단백질만으로는 근육 합성에 충분하지 않다라는 주장입니다. 왜냐하면 필수 아미노산 중 하나인 메티오닌이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다른 학자들은 곡류나 씨알류와 함께 먹으면 아미노산 조합이 완성되므로 문제 없다라고 설명합니다. 어느 쪽이 맞을까요? 저는 환자분들께 늘 이렇게 묻습니다. 굳이 하나만 선택해야 할까요? 다양한 음식을 균형 있게 섭취하는 게 답 아닐까요? 이제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은 하루 식단에 콩 단백질을 얼마나 넣고 계신가요? 혹시 아침 식탁에 검은 콩 몇 알이라도 올려놓으셨나요? 아니면 아직도 콩은 밥에 섞어 먹는 곁다리 정도로만 생각하고 계신가요? 세계보건기구 WHO에서도 노년기 단백질 섭취 가이드라인에 콩류 단백질을 반드시 포함시켜야 한다라고 강조합니다. 그만큼 이 식품은 근육을 지키는 데 중요한 위치를 차지합니다. 이쯤에서 한 가지 더 놀라운 사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콩 단백질은 근육 합성뿐만 아니라 혈관 건강에도 탁월한 효과를 줍니다. 이소플라본이 혈관 내피세포를 보호하고 혈압을 안정시키는 작용을 하기 때문이지요. 즉, 콩은 근육과 혈관을 동시에 지켜주는 이중 효과를 가진 음식입니다. 따라서 60세 이후 근육이 조용히 줄어드는 것을 막으려면 식탁에 콩 단백질을 반드시 올려야 합니다. 고기만이 답이 아닙니다. 콩이야말로 우리가 간과해온, 그러나 반드시 챙겨야 할 숨겨온 단백질 원천입니다. 다음 시간에는 두 번째 숨겨온 음식 발효의 힘을 가진 특별한 재료를 소개하겠습니다. 이 음식은 근육뿐만 아니라 장까지 살려내는 놀라운 비밀을 품고 있습니다.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근육을 살리고 싶다면 단백질만 챙겨서는 부족합니다. 여기서 두 번째 숨겨온 음식, 바로 발효식품입니다. 한국인의 밥상에서 빠질 수 없는 된장김치, 청국장 같은 음식 말이지요. 많은 분들이 발효식품을 그냥 소화 잘 되는 음식 정도로만 생각합니다. 하지만 연구에 따르면 발효 과정에서 생기는 특별한 성분들이 근육을 회복하고 염증을 줄이는데 직접적인 역할을 합니다. 예를 들어 청국장에 들어있는 폴리펩타이드와 나토키나제는 혈액을 맑게 하고 근육의 산소와 영양분이 원활히 전달되도록 돕습니다. 결국 근육이 제대로 재생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는 것이죠. 제가 진료실에서 만난 68세 남성 환자분이 있습니다. 늘 다리의 무거움과 피로감을 호소하셨는데 식습관을 살펴보니 발효식품 섭취가 거의 없었습니다. 그분께 아침마다 된장국을 한 그릇, 저녁에는 청국장 반찬을 권해드렸습니다. 2달 후 다시 만났을 때 놀랍게도 계단 오르기가 한결 수월해졌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단순히 기분 탓이 아니라 발효식품이 혈액순환과 근육 회복에 직접적인 도움을 준 사례입니다. 흥미로운 디테일 하나 말씀드릴까요? 발효식품에는 우리가 흔히 좋은 균이라고 부르는 프로바이오틱스가 가득합니다. 이 균들은 장에서 단순히 소화를 돕는 것이 아니라 근육 합성 신호를 강화한다는 연구도 있습니다. 즉, 발효된 음식은 장을 살리고 장이 근육을 살린다는 연결고리가 생깁니다. 그래서 서양 의학에서도 이제는 gut muscle axis, 장 근육축이라는 개념이 점점 주목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에도 논쟁이 있습니다. 일부 학자들은 발효식품 속 유익균이 위산해서 대부분 사멸한다, 실제 효과는 크지 않다고 주장합니다. 반면 다른 학자들은 사멸된 균조차도 장내 면역을 자극하고 대사에 긍정적 영향을 준다고 반박합니다. 어느 쪽이 맞을까요? 저는 늘 환자분들께 이렇게 되묻습니다. 만약 발효식품이 그저 소문뿐이라면
왜 수백 년 동안 우리의 조상들은 이를 즐겨 먹었을까요? 이제 제가 질문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은 오늘 김치를 몇 번 드셨나요? 혹은 된장국을 마지막으로 먹은 게 언제인가요? 혹시 냉장고에 늘 있어야 할 발효 반찬들이 점점 사라지고 있지 않으신가요? 세계적인 영양학 저널에서도 밝혔습니다. 발효식품을 꾸준히 섭취한 노년층은 근육 손실 위험이 30% 이상 낮았다. 이는 단순한 전통이 아니라 과학이 확인한 사실입니다. 게다가 발효식품은 근육만이 아니라 면역력, 혈관장, 건강까지 동시에 챙길 수 있는 만능 솔루션입니다. 그야말로 값싸고 친숙하며 언제든 먹을 수 있는 보약이라 할 수 있죠. 따라서 60세 이후 근육이 서서히 줄어드는 것을 막고 싶다면 단백질과 함께 발효식품을 반드시 식탁에 올려야 합니다. 그것이야말로 근육과 장을 동시에 살리는 숨겨온 두 번째 열쇠입니다. 이제 다음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세 번째 음식은 더욱 놀랍습니다. 냉장고 속에서 쉽게 찾을 수 있는 값싼 재료인데 이 음식이야말로 근육을 되살리는 숨겨온 슈퍼푸드입니다. 여러분, 세 번째로 소개할 음식은 아마 이미 집 냉장고 속에 있을지도 모릅니다. 비싸지도 않고 흔히 지나치기 쉬운 재료. 하지만 근육을 살리는 데 있어서는 그 어떤 건강보조제 못지않은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주인공은 바로 감자와 고구마 같은 뿌리 채소입니다. 많은 분들이 근육 건강하면 단백질만 떠올립니다. 하지만 근육이 움직이고 회복하려면 탄수화물과 칼륨이 함께 공급되어야 합니다. 특히 칼륨은 근육 수축과 이완을 조절하는 전해질로 부족하면 다리에 쥐가 나고 힘이 빠집니다. 감자와 고구마는 칼륨이 풍부하면서도 소화가 잘 되고 값도 저렴해 노년층에게 꼭 필요한 슈퍼푸드라 할 수 있습니다. 제가 만난 74세 어르신 한 분은 밤마다 종종 종아리에 쥐가 나서 잠을 설치곤 했습니다. 그분께 저녁 식사에 삶은 감자 한 개를 추가해보라고 권했습니다. 놀랍게도 단 2주 만에 다리 경련이 현저히 줄어들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작은 변화가 근육 건강에 얼마나 큰 차이를 만들어내는지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흥미로운 디테일 하나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자에는 단순한 탄수화물만 있는 것이 아니라 레지스턴트 스타치 저항 전분라는 특별한 성분이 들어 있습니다. 이 성분은 장에서 서서히 분해되어 혈당을 급격히 올리지 않고 장내 유익균을 키워주며 근육 합성에 필요한 대사 균형을 지탱해 줍니다. 즉, 감자는 단순한 에너지원이 아니라 근육 회복을 위한 지속적 연료 역할을 하는 셈입니다. 하지만 학계에서는 이런 논쟁도 있습니다. 감자나 고구마는 결국 탄수화물 덩어리라 당뇨가 있는 노인에게는 위험하다라는 주장입니다. 반대로 다른 학자들은 조리법과 양을 조절하면 오히려 혈당 안정에 도움이 된다고 반박합니다. 실제로 껍질째 구워 먹거나 찌면 혈당 지수가 낮아지고 포만감이 오래 유지됩니다. 어느 쪽이 맞을까요? 저는 환자분들께 늘 이렇게 질문합니다. 문제는 음식 그 자체일까요? 아니면 우리가 그것을 먹는 방법일까요? 이제 제가 여러분께 묻고 싶습니다. 혹시 최근에 감자나 고구마를 드신 적 있으신가요? 아니면 여전히 빵이나 흰쌀밥이 더 간편하다며 뿌리 채소를 소홀히 하고 계신가요? 작은 습관 차이가 근육의 운명을 바꿀 수 있습니다. 세계적인 영양학 연구에서도 밝혔습니다. 하루에 감자나 고구마를 한 번 이상 섭취한 노년층은 근육 기능 저하 위험이 25% 이상 낮았다는 결과가 있습니다. 특히 값싸고 손쉽게 구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이보다 더 실용적인 슈퍼푸드는 드뭅니다. 결국 근육을 지키는 비밀은 비싼 보충제에 있지 않습니다. 바로 식탁 위, 냉장고 속 그리고 장터에서 쉽게 만날 수 있는 이런 재료들 속에 있습니다. 콩 단백질 발효식품, 그리고 값싼 뿌리채소. 이 세 가지 음식이야말로 의사들이 잘 말하지 않았던 근육 회복에 숨겨진 3대 열쇠입니다. 이제부터는 반대로 생각해 봐야 합니다. 근육을 살리는 음식이 있다면
근육을 조용히 무너뜨리는 음식도 있다는 사실을요. 다음에서는 많은 분들이 매일 먹으면서도 전혀 의식하지 못했던 근육을 갉아먹는 잘못된 음식을 하나씩 밝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근육을 지키는 데 있어 중요한 것은 무엇을 먹느냐일까요? 아니면 언제 먹느냐일까요? 많은 분들은 음식의 종류만 생각하시지만 사실 근육을 지키는 데 있어 섭취 시기가 결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의학 연구에 따르면 같은 양의 단백질을 먹더라도 저녁에 먹은 그룹이 아침에 먹은 그룹보다 근육 보존 효과가 크다는 결과가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 몸은 낮 동안 움직이며 근육을 계속 소모합니다. 그리고 밤이 되면 몸은 손상된 근육을 회복시키려 합니다. 그런데 이때 필요한 재료가 바로 단백질이지요. 즉, 근육은 밤에 만들어지고 저녁 단백질이 그 재료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제가 만난 70세 남성 환자분은 아침에만 단백질을 집중적으로 챙기셨습니다. 박사님, 아침에 달걀 3개 먹고 점심에 고기 듬뿍 먹습니다. 하지만 저녁은 거의 과일 몇 조각으로 끝내셨습니다. 그 결과 아침에 힘은 잠깐 나지만 밤새 회복될 재료가 부족해 근육이 점점 줄어들었던 겁니다. 식단을 조정하여 저녁에도 단백질을 챙기도록 권유했더니 2달 만에 계단 오를 때 숨이 덜 차고 일어서는 힘이 훨씬 좋아졌다고 하셨습니다. 흥미로운 디테일 하나 더 알려드릴까요? 유럽에서 진행된 연구에 따르면 저녁에 섭취한 단백질은 수면 중 성장 호르몬과 함께 근육 합성을 촉진한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즉, 우리가 자는 동안 몸은 마치 야간 공장처럼 근육을 만들고 수리하는데 저녁 단백질이 그 공장의 원자재가 되는 것입니다. 물론 학계에서는 여전히 논쟁이 있습니다. 단백질은 하루 총량이 중요하다라는 의견과 섭취 시기가 더 중요하다라는 의견이 맞서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느 쪽이 옳을까요? 저는 이렇게 비유합니다. 하루에 같은 돈을 쓰더라도 꼭 필요한 순간에 쓰는 게 더 효과적이지 않겠습니까? 단백질도 마찬가지입니다. 필요한 순간, 즉 저녁에 들어온 단백질이야말로 근육을 살리는 진짜 힘이 됩니다. 이쯤에서 제가 질문 하나 드려도 될까요? 어제 저녁 여러분은 어떤 식사를 하셨나요? 혹시 밥만 드시고 단백질은 거르진 않으셨나요? 만약 그렇다면 오늘 아침에 다리가 더 무겁게 느껴지는 이유를 아시겠지요? 세계보건기구 WHO에서도 최근 가이드라인에서 이렇게 권장합니다. 노년층은 저녁 식사에 최소 25분 이상의 단백질을 포함하라. 그만큼 타이밍은 이제 국제적으로도 강조되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따라서 근육을 지키고 싶다면 단순히 단백질을 먹는다가 아니라 언제 먹느냐를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저녁 한 끼 단백질이 10년 후 여러분의 다리 힘을 결정지을 수 있습니다. 이제까지는 근육을 지켜주는 좋은 음식과 올바른 섭취 방법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렇다면 반대로 근육을 갉아먹는 잘못된 음식은 무엇일까요? 다음에서는 여러분이 아마도 매일 즐기고 계실지도 모르는 근육을 조용히 해치는 달콤한 유혹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식사 후에 달콤한 디저트를 찾으신 적 있으신가요? 밥은 조금만 먹고 대신 케이크나 과일을 먹으니 괜찮다라고 스스로 위안하신 적은 없으신가요? 하지만 바로 그 달콤한 유혹이 조용히 여러분의 근육을 갉아먹고 있다는 사실을 아셔야 합니다. 의학 연구에 따르면 과도한 당 섭취는 근육 단백질 합성을 방해합니다. 혈당이 급격히 오르면 인슐린이 과다 분비되고 그 결과 근육 세포로 들어가야 할 아미노산이 지방으로 전환되기 쉽습니다. 즉, 단백질이 근육이 아니라 뱃살로 쌓여버리는 것이죠. 제가 진료실에서 만난 66세 여성 환자분은 매일 아침 과일 주스를 한 컵씩 마셨습니다. 과일이니까 건강하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정작 다리는 점점 가늘어지고 피로감은 커졌습니다. 식습관을 점검해보니 주스 한 컵에 들어있는 당분이 무려 콜라 한 캔과 맞먹는 수준이었습니다. 주스를 줄이고 대신 단백질 간식을 더하시도록 권했더니
한 달 만에 다리에 힘이 붙고 아침에 일어날 때 훨씬 가볍다고 하셨습니다. 흥미로운 사실 하나 말씀드릴까요? 달콤한 음식을 자주 먹으면 뇌의 보상, 회로가 강화되어 근육 회복에 필요한 단백질 음식의 맛을 덜 느끼게 된다는 연구도 있습니다. 즉, 당분은 단순히 몸만 해치는 게 아니라 우리의 미각과 뇌까지 속여 근육에 필요한 음식을 멀리하게 만듭니다. 물론 학계에서도 이런 논쟁이 있습니다. 적당한 당 섭취는 에너지원으로 필요하다라는 의견과 노년층은 근육 합성 효율이 떨어지기 때문에 설탕이 조금만 많아도 치명적이다라는 의견입니다. 어느 쪽이 옳을까요? 저는 환자분들께 이렇게 묻습니다. 혹시 지금 당분을 먹고 나서 힘이 나는 것 같지만 그 힘이 근육으로 남을까요? 아니면 단순한 잠깐의 착각일까요? 이쯤에서 제가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은 오늘 하루 동안 단 음식을 몇 번 드셨나요? 커피 믹스, 과일 주스, 빵, 과자. 내가 설탕을 많이 먹지 않는다고 생각하시지만 하루를 돌아보면 생각보다 훨씬 자주 은밀하게 당분이 숨어 있습니다. 세계보건기구 WHO는 노년층에게 이렇게 권고합니다. 추가 당분은 하루 총 칼로리의 10% 미만으로 제한할 것. 하지만 현실은 한국의 60대 이상 어르신 상당수가 이 기준을 초과하고 있습니다. 달콤한 유혹은 단순한 기호가 아닙니다. 그것은 근육을 서서히 갉아먹는 독입니다. 특히 저녁에 단 음식을 먹고 잠들면 밤새 근육이 회복될 재료가 부족해지고 그 빈자리를 당분이 채워버리면서 근육 손실이 가속화됩니다. 따라서 근육을 지키고 싶다면 지금 이 순간부터라도 달콤한 간식 대신 단백질 간식으로 바꾸어야 합니다. 삶은 달걀, 그릭 요거트 두유 한 잔만으로도 충분히 만족할 수 있습니다. 이제부터는 근육을 해치는 또 다른 주범짠 음식과 염분 과다 식단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마 많은 분들이 나는 짜게 먹지 않는다고 생각하시지만 진짜 문제는 눈에 보이지 않게 숨어있는 숨은 염분입니다. 여러분, 나는 단 건 잘 안 먹으니 괜찮다라고 안심하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또 다른 위험이 숨어 있습니다. 바로 짠 음식 염분 과다 식단입니다. 많은 분들이 소금은 혈압만 올린다라고 생각하시죠. 맞습니다. 염분 과다는 고혈압의 주범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잘 알려지지 않은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짠 음식은 근육의 신호 전달을 방해한다는 것입니다. 근육은 신경에서 오는 전기 신호를 받아야 움직일 수 있는데 나트륨이 과다하면 칼륨과 마그네슘의 균형이 무너져 근육이 수축과 이완을 제대로 하지 못합니다. 실제로 제가 만난 69세 남성 환자분은 늘 피곤하고 다리에 쥐가 자주 났습니다. 혈압약은 꾸준히 먹는데 왜 이렇게 다리에 힘이 없을까요? 식단을 살펴보니 매일 아침 김치찌개와 젓갈을 기본으로 드셨습니다. 겉으로 보기엔 건강한 한식 같지만 한 끼에 들어가는 나트륨 양이 하루 권장량의 2배에 달했습니다. 식단을 조절해 김치와 젓갈 양을 절반으로 줄이고 그 대신 채소와 두부를 더하도록 했습니다. 한 달 후 다리에 쥐 나는 빈도가 절반 이상 줄었습니다. 흥미로운 디테일 하나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나는 짜게 먹지 않는다라고 말하지만 가장 큰 염분 공급원은 사실 가공식품입니다. 빵, 햄, 치즈, 라면, 심지어 과자 속에도 소금이 숨어 있습니다. 라면 한 봉지에 들어있는 나트륨이 WHO 권장 하루 나트륨 섭취량의 70%를 차지한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물론 학계에서는 논쟁도 있습니다. 나트륨은 체액 균형에 꼭 필요한 전해질이므로 너무 제한하면 오히려 노인의 건강을 해칠 수 있다라는 주장과 한국인의 평균 나트륨 섭취량은 이미 기준치의 2배를 넘음으로 줄이는 것 외에는 방법이 없다라는 주장이 맞섭니다. 어느 쪽이 맞을까요? 저는 환자분들께 이렇게 되묻습니다. 몸이 필요로 하는 만큼만 먹는 것이 가장 좋은 법 아닐까요? 이쯤에서 제가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은 오늘 드신 음식 속 염분을 계산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김치 한 접시, 국 한 그릇, 반찬 몇 가지. 그 정도는 괜찮다라고 생각하지만 하루가 지나고 보면 이미 권장량을 훌쩍 넘어섭니다. 세계보건기구 WHO는 노년층에게 이렇게 권고합니다. 나트륨은 하루 2기 이하로 줄일 것. 하지만 한국인의 평균은 무려 그 2배가 넘습니다. 즉, 대부분의 어르신들은 알게 모르게 근육 신호를 방해받으며 살아가고 있는 셈입니다. 짠 음식은 단순히 혈압만 올리는 것이 아닙니다. 근육의 움직임을 방해하고 회복력을 떨어뜨립니다. 따라서 근육을 지키고 싶다면 식탁 위에서 보이지 않는 소금까지 반드시 줄여야 합니다. 이제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근육을 갉아먹는 또 다른 주범, 바로 잘못 선택한 단백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값싸고 흔하지만 오히려 근육을 무너뜨리는 단백질이 있습니다. 그 정체를 꼭 아셔야 합니다. 여러분, 지금까지는 단백질이 근육을 지키는 핵심 열쇠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사실 하나 더 있습니다. 모든 단백질이 근육에 좋은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값싸고 간편하다는 이유로 가공 단백질에 의존합니다. 예를 들어 소시지, 햄, 어묵 같은 가공육이나 단백질 파우더를 아무 구분 없이 드시는 경우 말이죠. 하지만 이런 단백질은 근육보다 먼저 염분과 포화지방 첨가물을 몸속에 쌓이게 만듭니다. 결과적으로 근육 회복은 더딘데 혈관과 신장은 더 큰 부담을 받게 됩니다. 제가 진료실에서 만난 65세 여성 환자분은 매일 아침 어묵국과 소시지를 반찬으로 드셨습니다. 고기도 귀찮고 콩은 잘 못 먹겠어서요. 하지만 몇 년 사이 근육량은 빠르게 줄고 혈압과 혈당까지 동시에 나빠졌습니다. 식단을 바꾸어 가공육을 줄이고 생선과 두부를 늘리도록 했더니 3개월 후 검사에서 근육량은 회복세를 보였고 혈압도 놀라울 정도로 안정되었습니다. 흥미로운 디테일 하나 말씀드릴까요? 단백질 파우더 중 일부는 당분과 향료가 첨가되어 결국 단백질이 아니라 단맛 가득한 분말에 가깝습니다. 심지어 일부 값싼 제품은 중금속 오염이 검출되기도 했습니다. 근육을 지키려고 먹은 단백질이 오히려 몸을 해치는 꼴이 되는 것이지요. 물론 학계에서는 이런 논쟁이 있습니다. 가공 단백질이라도 필수 아미노산을 보충해준다면 도움이 된다라는 의견과 노년층에게는 첨가물이 더 큰 해로움이 되므로 자연식 단백질이 유일한 답이다라는 의견이 맞섭니다. 어느 쪽이 맞을까요? 저는 환자분들께 이렇게 묻습니다. 만약 근육만 살리고 다른 장기를 해친다면 그것이 진짜 건강일까요? 이쯤에서 여러분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혹시 지금도 아침 식탁에 소시지, 햄, 어묵이 자주 올라오나요? 또는 단백질 보충제를 고를 때 성분표를 자세히 살펴보신 적 있으신가요? 값싸고 간편하다는 이유로 무심코 선택한 단백질이 오히려 근육을 해치는 주범이 될 수 있습니다. 세계보건기구 WHO 역시 가공육을 발암 가능 식품으로 분류하며 섭취를 최대한 줄이라고 권고합니다. 특히 60세 이후에는 근육 회복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조금의 잘못된 선택이 몇 년 뒤 큰 차이를 만들어냅니다. 따라서 근육을 지키고 싶다면 단백질이면 다 좋다라는 생각을 반드시 버리셔야 합니다. 콩, 생선, 달걀, 발효식품 같은 자연 그대로의 단백질을 우선해야 합니다. 값싼 단백질의 유혹을 이겨내는 것, 그것이야말로 근육을 지키는 지혜입니다. 이제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근육을 해치는 것은 음식만이 아닙니다. 우리가 일상에서 무심코 반복하는 잘못된 생활 습관이 근육을 더 빠르게 약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그 습관이 무엇인지 지금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근육을 약하게 만드는 건 음식만이 아닙니다. 우리가 일상에서 무심코 반복하는 습관들 속에도 근육을 조용히 갉아먹는 주범이 숨어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오래 앉아있는 생활입니다. 연구에 따르면 하루 8시간 이상 앉아있는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근육량 감소 속도가 2배 이상 빠르다고 합니다. 앉아있는 동안 근육은 거의 쓰이지 않고 혈액순환도 떨어지기 때문입니다.
특히 허벅지와 엉덩이 근육은 하루 종일 휴업 상태가 되지요. 제가 진료실에서 만난 73세 어르신은 매일 TV 앞에서 대부분의 시간을 보내셨습니다. 밖에 나가기도 귀찮고 무릎도 시큰거려서 그냥 앉아만 있죠. 검사해보니 체중은 그대로인데 근육량은 크게 줄고 지방은 늘어나 있었습니다. 그분께 30분마다 일어나서 이 3분 걷기를 권유했습니다. 한 달 후 다시 배웠을 때 놀랍게도 계단 오르기가 전보다 훨씬 수월해졌다고 하셨습니다. 흥미로운 디테일 하나 말씀드릴까요? 영국의 한 연구팀은 텔레비전을 하루 2시간 이상 보는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하체 근육 기능이 3초 더 빠르게 감소한다는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즉, 화면 속 이야기를 오래 보는 동안 우리 몸속에서는 조용히 근육이 사라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물론 학계에서는 이런 논쟁도 있습니다. 운동만 잘 챙기면 앉아있는 시간이 길어도 괜찮다라는 의견과 운동을 하더라도 오래 앉아있는 생활 자체가 독립적인 위험 요인이다라는 의견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하루 30분 운동으로 앉아있는 8시간을 상쇄할 수 있을까요? 또 다른 잘못된 습관은 수분 부족입니다. 노년층은 갈증을 잘 느끼지 못해 하루 종일 물을 거의 마시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수분이 부족하면 혈액 점도가 높아지고 영양분이 근육에 제대로 전달되지 않습니다. 결국 근육이 회복할 기회를 놓치게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 많은 분들이 무심코 하는 행동이 있습니다. 바로 늦은 밤 과식 후 바로 눕기입니다. 이 습관은 위장뿐 아니라 근육에도 큰 타격을 줍니다. 소화가 완전히 되지 않은 상태에서 잠자리에 들면 단백질이 흡수되지 못하고 오히려 위에 부담만 남기게 됩니다. 이쯤에서 제가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혹시 여러분도 하루 대부분을 의자에 앉아 보내시나요? 오늘 물은 몇 잔이나 드셨나요? 어젯밤 저녁 식사 후 바로 소파에 누워 TV를 보진 않으셨나요? 작은 습관의 반복이 바로 근육을 무너뜨리는 진짜 이유일 수 있습니다. 세계보건기구 WHO에서도 이렇게 권장합니다. 노년층은 하루 총 150분 이상 가벼운 활동을 하라. 그리고 30분 이상 앉아있지 말고 반드시 일어나 움직여야 한다. 즉, 규칙적인 활동과 올바른 습관이 근육을 지키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근육을 약하게 만드는 잘못된 음식들에 이어 이제는 생활 습관까지 점검해야 한다는 사실을 아셨을 겁니다. 하지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다음에서는 근육이 단순히 힘만이 아니라 우리 삶 전체를 지탱하는 뿌리와 같은 존재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데 가장 중요한 뿌리는 무엇일까요? 많은 분들이 심장이나 뇌를 떠올리십니다. 하지만 의학적으로 보면 근육은 삶을 지탱하는 가장 기본적인 뿌리입니다. 왜냐하면 근육은 단순히 힘을 내는 기관이 아니라 우리 몸의 대사와 독립성을 결정짓기 때문입니다. 연구에 따르면 65세 이상 노인이 다리 근육이 약해질 경우 2년 안에 요양시설 입소 위험이 3배 이상 증가한다고 합니다. 근육이 약해진다는 건 곧 나 스스로의 삶을 지탱할 뿌리가 무너진다는 뜻입니다. 저는 환자분들에게 종종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근육은 나무의 뿌리와 같습니다. 뿌리가 약해지면 아무리 줄기와 잎이 건강해 보여도 결국 쓰러집니다. 실제로 70대 환자 한 분은 눈은 잘 보이고 머리도 맑은데 다리에 힘이 없어 외출이 두렵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근육은 단순히 몸의 한 부분이 아니라 삶의 자유를 지켜주는 뿌리라는 사실을요. 흥미로운 디테일 하나 말씀드릴까요? 근육은 단백질 창고일 뿐만 아니라 호르몬을 분비하는 기관이기도 합니다. 학계에서는 근육을 이제 단순한 조직이 아니라 내분비 기관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즉, 근육이 줄어들면 단순히 힘만 빠지는 게 아니라 몸 전체의 호르몬 균형이 무너지고 면역력까지 떨어집니다. 이 때문에 근육을 제2의 심장이라고 부르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물론 논쟁도 있습니다.
노년기 근육 감소는 자연스러운 노화 과정이다라는 의견과 노화보다 생활 습관과 식습관의 영향이 훨씬 크다라는 의견이 맞섭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정말 나이만 먹으면 근육이 사라지는 걸까요? 아니면 우리가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더 빨리 무너지는 걸까요? 이쯤에서 여러분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혹시 요즘 계단을 오를 때 난간을 꼭 붙잡고 계신가요? 의자에서 일어날 때 한 번에 휙 일어나기 힘드신가요? 그렇다면 지금이 바로 근육이라는 뿌리를 지켜야 할 때입니다. 세계보건기구 WHO에서도 노년기 건강의 가장 큰 위험 요소 중 하나로 근육 손실 사르초페니아를 지목합니다. 이는 단순히 다리 힘이 약해지는 문제가 아니라 독립성 자신감 삶의 만족도를 송두리째 빼앗아가는 위험 요소라는 뜻입니다. 하지만 희망적인 소식도 있습니다. 뿌리가 조금 약해졌다고 해서 나무가 당장 쓰러지지 않듯 근육도 돌봄과 영양을 주면 얼마든지 다시 살아납니다. 콩 단백질, 발효식품 감자와 고구마 같은 뿌리 채소, 그리고 저녁 단백질의 타이밍. 이 모든 것들이 바로 근육 뿌리를 다시 튼튼하게 만드는 양분입니다. 여러분, 근육은 단순히 몸을 움직이는 기관이 아닙니다. 그것은 삶의 뿌리이며 자유의 기둥이며 자녀에게 의지하지 않고 당당히 살아갈 수 있는 마지막 자산입니다. 다음에서는 바로 이 희망의 메시지를 이어서 아직 늦지 않았다. 근육은 언제든 다시 살아난다 라는 진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몸과 마음에 다시 불씨를 지펴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근육을 약하게 만드는 원인들을 살펴보니 조금 두렵고 무겁게 느껴지셨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여기서 꼭 기억하셔야 할 한 가지가 있습니다. 바로 근육은 언제든 다시 살아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 나이에 무슨 근육이 늘겠어 라고 말씀하시곤 합니다. 하지만 연구 결과는 다릅니다. 하버드 의과대학의 한 연구에 따르면 70세 이후에도 적절한 영양과 생활 습관을 바꾸면 근육량을 10% 이상 회복할 수 있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즉, 나이는 숫자일 뿐이고 우리의 선택이 근육의 미래를 바꿀 수 있다는 뜻입니다. 제가 진료실에서 만난 76세 여성 환자분은 몇 년 동안 계단을 오르지 못해 외출이 두려웠습니다. 하지만 작은 변화를 시작했습니다. 저녁 식사에 두부반모를 추가하고 아침마다 10분 걷기를 실천했습니다. 6개월 뒤 그분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제는 엘리베이터 대신 계단을 한 층쯤은 거뜬히 오릅니다. 제 몸이 다시 살아난 것 같아요. 이것이 바로 근육의 힘입니다. 작은 노력에도 빠르게 반응하는 회복 가능한 기관이라는 사실이지요. 흥미로운 디테일 하나 말씀드릴까요? 노년층이 꾸준히 콩 단백질을 섭취했을 때 단 12주 만에 근육 합성 유전자가 다시 활성화되었다는 연구가 있습니다. 마치 꺼져 있던 스위치를 다시 켜든 근육은 기회만 주어지면 깨어납니다. 물론 학계에서는 이런 논쟁도 있습니다. 나이가 들면 근육 세포수 자체가 줄어들기 때문에 회복이 제한적이다라는 의견과 줄어든 세포라도 충분히 크기와 기능을 회복할 수 있다라는 의견이 맞섭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회복이 일부라도 가능하다면 시도해보는 게 당연하지 않을까요? 이쯤에서 제가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혹시 지금도 나는 이미 늦었다라는 생각을 하고 계신가요? 아니면 지금부터라도 다시 시작할 수 있다라는 희망을 품고 계신가요? 여러분의 선택이 바로 5년 후, 10년 후에 다리를 결정합니다. 세계보건기구 WHO는 이렇게 말합니다. 근육은 노년기의 독립성을 결정짓는 가장 중요한 자산이며 생활 습관을 바꾸는 순간 언제든 회복 가능하다. 즉, 지금 이 순간에도 여러분은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다. 희망은 언제나 있습니다. 콩 단백질, 발효식품 감자와 고구마 같은 뿌리 채소, 그리고 저녁 단백질의 타이밍을 기억하십시오. 여기에 작은 걷기와 수분 섭취 습관만 더해도 근육은 반드시 다시 반응합니다. 여러분, 근육은 단순한 힘이 아닙니다. 그것은 여러분의 자유자존심, 그리고 가족에게 짐이 되지 않고
스스로 설 수 있는 마지막 기둥입니다. 그리고 그 기둥은 지금부터 다시 세울 수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오늘 말씀드린 모든 내용을 정리하고 여러분이 당장 시작할 수 있는 작은 실천을 안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함께 새로운 다짐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긴 여정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까지 우리는 근육이 왜 사라지는지,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 되살릴 수 있는지 살펴보았습니다. 정리해 보겠습니다. 근육을 살리는 음식은 3가지였습니다. 첫째, 콩 단백질 고기보다 소화가 잘 되고 근육과 뼈를 동시에 살려줍니다. 둘째, 발효식품장을 살리고 혈액을 맑게 하여 근육 회복을 돕습니다. 셋째, 감자와 고구마 같은 뿌리채소 칼륨과 저항 전분으로 근육을 지탱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반드시 피해야 할 4가지도 있었습니다. 첫째, 달콤한 유혹 당분이 근육의 재료를 빼앗아갑니다. 둘째, 과도한 염분 근육 신호를 방해합니다. 셋째, 잘못된 단백질 선택. 값싼 가공 단백질이 오히려 몸을 해칩니다. 넷째, 잘못된 생활 습관, 오래 앉아있기, 수분 부족. 늦은 밤, 과식이 근육을 무너뜨립니다. 여러분, 근육은 단순한 살덩거리가 아닙니다. 그것은 삶의 뿌리이자 자유의 기둥입니다. 근육이 약해지면 걸음이 무겁고 의자에서 일어나기 어렵고 계단이 두려워집니다. 하지만 근육이 살아나면 다시 자유롭게 걷고 자녀에게 의지하지 않고 스스로의 삶을 당당히 이어갈 수 있습니다. 혹시 지금 너무 늦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드시나요? 걱정하지 마십시오. 근육은 언제나 다시 반응합니다. 오늘 저녁 식탁에 두부 반모를 더 올리고 내일 아침 김치와 된장을 곁들이고 점심에 감자나 고구마를 곁들이는 그 작은 실천만으로도 여러분의 근육은 다시 깨어납니다. 그리고 기억하세요. 희망은 언제나 있습니다. 여러분의 나이는 숫자에 불과합니다. 근육은 지금 이 순간에도 여러분의 선택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제 제가 여러분께 작은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영상에서 가장 놀라웠던 음식은 무엇이었나요? 댓글로 남겨주시면 이 정보를 더 많은 분들이 함께 나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좋아요와 구독 버튼은 더 많은 어르신들께 이 귀한 정보를 전해드리는 가장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함께 바꾸고 함께 지키고 함께 건강한 미래를 열 수 있습니다. 근육을 되살리고 자유를 지키고 자녀에게 의지하지 않고 당당히 살아가는 길, 그 길을 지금 이 순간부터 시작합시다. 지금까지 듣기만 해도 튼튼해지는 튼튼 라디오였습니다. 오늘 하루도 건강하고 힘차게 보내시길 바랍니다.